안녕하세요.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차입니다. 넘파이 소개를 하고, 넘파이에서 이제 인덱싱하고 슬라이싱 하는 거, 그리고, 넘파이를 이제 배열이라고 부르는데, 이 배열의 구조, 그리고 그 구조를 바꾸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챗GPT를 이용해서 넘파이, 간단한 예제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파이 소개입니다. 넘파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 넘파이 정의를 보시면 Numerical Python이라고 해서 줄여서 넘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파이썬에서 대규모 다차원 배열을 다룰 수 있게 해주는 라이브러리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배열이라고 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데이터의 집합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걸 집합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집어넣는 건 아니고 그걸 구조를 만든 다음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 이걸 다차원 구조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구조에 대해서도 오늘 설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파이를 보시면 지금 예제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게 넘파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보시면 이걸 이제 굳이 이제 행렬로 뜻을 이제 설명을 한다면 지금 보시면 1행에 n개의 열로 이루어져 있는 1차원 구조로 처음 기본 구조는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행에 여러 개의 열로 데이터가 쭉 들어가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이제 다차원이라고 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n행의 m열, 그러니까 여러 개의 행과 여러 개의 열로 구성되어 있는 다른 또 모형의 구조로 더 중축할 수도 있습니다. 좀 특이점으로 보시면 다른 자료형보다는 넘파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숫자 데이터에 대한 그런 가공이라든지 처리를 할 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대부분 숫자 배열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좀 특이점을 보자면 지금 이미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미지는 이제 그림이니까 숫자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실 텐데 이미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각각의 픽셀, 그러니까 이미지의 색깔 한 점을 픽셀이라고 부르는데, 이 픽셀 한 점, 색깔을 표현하는 이 한 점은 실제로 RGB라고 해서 빛의 사원색이죠. 빨간색하고 초록색하고 파란색, 이 세 가지 색상을 숫자로 표현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농도로 지금 이 픽셀의 색깔을 RGB를 표현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미지도 한 점 한 점이 다 숫자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RGB 세 가지 값을 이용해서 숫자로 각각의 색깔의 색깔 농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색깔 농도를 이용해가지고 모든 색상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미지도 숫자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미지도 이제 넘파이가 다루는 주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좀 특이하기도 하죠. 넘파이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1차원이 있고 2차원이 있고 3차원이 있고 n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갑자기 웬 차원이야 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구조를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머릿속으로 이제 이미지 우리가 이제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구조를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어야만 내가 이 구조를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머릿속으로 어떻게 구조를 만들어 놓고 사용하면 될지를 이미지로 좀 설명을 하는 어,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좀 설명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구조를 보시면 1차원, 2차원, 3차원, n차원이라고 해서 차원 형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차원 형태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머릿속으로 구조를 내가 지금 저장하는 데이터가 넘파이에 어떤 구조로 저장되는지를 이제 이미징화 시키기 위해서 이런 차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넘파이는 데이터를 집합으로 저장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걸 집합으로 저장을 할 때 어떤 모형이 되는지를 요 차원이라고 하는 걸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1차원부터 먼저 설명을 하자면 한 행에 n개의 열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밑에 그림이 나와 있죠. 하나의 행에 여러 개의 데이터가 열 형태로, 열 방향으로 쭉 나열되어 있는 이게 이제 선형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렇게 일직선으로 데이터가 쭉 나열되어 있는 이 형태를 1차원 배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1차원이 여러 개의 차원으로
누적되어서 적층, 즉 쌓여있는 형태가 2차원입니다. 즉 쉽게 얘기를 하자면 2차원에서는 행이 여러 개로 늘어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원을 보게 되면 행과 열의 구조로 데이터가 저장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집합으로 저장할 때 1차원이면 하나의 행에 열 방향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구조. 2차원 배열이라고 하면 행과 열의 형태로 여러 개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3차원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표가 2차원 배열이 한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쭉 겹쳐져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1차원 같은 경우는 행이 하나니까 열을 어떤 걸 선택할지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할 수가 있겠죠. 2차원 배열 같은 경우는 행과 열이 여러 개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어떤 행에 어떤 열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주소가 되겠죠. 행과 열이 어떤 데이터를 찾아갈 수 있는 주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째 행의 몇 번째 열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꼭 집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3차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3차원은 표가 여러 개 겹쳐져 있는 형태죠. 그래서 내가 어떤 표를 선택을 한 다음에 선택한 표에 몇 행에 몇 열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꼭 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3차원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몇 번째 표를 선택을 하고 그 표에 몇 행에 몇 열에 있는 데이터를 컨트롤 하겠다. 이렇게 꼭 집어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조금 어려운 게 있어요. 뭐냐면 n차라고 하는 게 또 존재를 합니다. 3차원 가치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구조가 되겠고 n차 같은 경우는 가끔 쓰이는 구조가 되기는 하는데 개념적으로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개념적으로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3차 가지가 여러 개의 표가 중첩되어서 뭉쳐있는 구조가 됩니다. 근데 이 표가 어떤 방향으로 되어 있다? 한 방향으로 이렇게 포개져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개져 있는 형태.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3차원 배열이 1차원 배열 형태로 여러 개 누적되어 있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3차원 배열이 1차원 배열에 쏙 들어가 있는 구조. 이게 4차원 구조가 됩니다. 즉 3차원 데이터가 1차 배열 구조로 되어 있는 게 4차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1차원 배열, 즉 3차 배열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1차 배열 구조가 누적되어서 지금 보는 2차원 배열처럼 만들어지게 되면 그게 5차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차원이 들어가면서 차원을 저장하는 형태로 n차 배열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뭐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다차원 멀티버스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뭐 지구가 다른 차원에 하나 더 존재한다. 이런 개념이 존재하는데 n차 배열은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n차 배열은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가 멀티버스라고 해서 지구가 똑같은 3차원 구조의 지구가 똑같은 다른 차원에 존재를 한다. 이런 개념이 또 영화에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n차 배열 같은 경우는 그런 멀티버스 개념으로 뭐 3차원이 다른 차원에도 존재를 한다.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numpy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umpy를 사용할 때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numpy 모듈을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내 코드에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컴퓨터가 이 사람이 numpy 모듈을 쓰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컴퓨터는 제가 하나하나 알려주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numpy 모듈을 사용할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import 쓰고 numpy 모듈 이름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import 이후로 내가 numpy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import numpy라고 쓰시면 되고, 근데 내가 numpy를 쓸 때마다 numpy 요거 다 타이핑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름을 좀 줄여서 쓰겠다라고 해서 as를 쓰고 뒤에 np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요 한 줄 이후로는
numPy를 np.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np라고 하게 되면 numpy 모듈을 뜻하는 거고 이 모듈 내에 있는 다양한 클래스와 함수와 그리고 변수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numpy를 쓸 땐 반드시 내 코드의 제일 위에 요 임포트 한 줄을 써주셔야만 됩니다. 써주시고 실행을 한번 해주시면 그 이후로는 편하게 numpy를 가져다 쓸 수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리스트를 잠깐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리스트를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리스트 쓰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numpy라고 하는 새로운 걸 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굳이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하자면, numpy 같은 경우는, 대량의 데이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즉, 이제 리스트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데이터를 더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효율적으로 저장한다는 얘기는 내가 데이터를 찾거나 수정하거나 또는 연산할 때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리스트에 비해서 훨씬 더 numpy가 데이터를 잘 관리하고 그리고 빠른 연산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의 효율성, 메모리가 효율적이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만들었을 때 처리가 좀 더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메모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연산이나 저장이나 관리는 리스트보다는 numpy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좀 재미있는 건 어떤 거냐면 리스트든 튜플이든 여러 개의 데이터를 집합으로 저장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numpy는 당연하게도 리스트나 튜플을 당연하게 numpy로 저장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리스트 그리고 투플 그리고 이중 리스트 구조를 쉽게 아주 쉽게 np.array라고 하는 numpy 함수를 이용해서 numpy로 이렇게 저장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numpy라고 해서 뭐 데이터를 새로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간편하게 리스트로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를 numpy로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 가공을 처리할 때 처음부터 numpy를 쓰셔도 되지만 좀 더 손쉽게 numpy를 만들기 위해선 일단 리스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좀 손쉽게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리스트를 numpy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numpy는 numpy야, 리스트는 리스트야, 투플은 투플이야 이렇게 구분해서 쓰기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numpy로 쓰다가 또 필요할 땐 그 리스트로 바꿔서 또 리스트로 쓰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리스트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numpy로 또 변형하기도 하고 자유롭게 좀 넘나들 수 있기 때문에 파이썬이 다른 언어에 비해서 훨씬 더 데이터에 대한 그런 자유도가 높은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 array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어레이 쓰고 둥근 가로 사이에다가 리스트나 튜플을 집어넣어 가지고 numpy 변수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dtype이라고 해서 내가 저장을 할 때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지금처럼 정수로 되어 있지만 나는 실수로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dtype을 써가지고 내가 저장할 요 데이터에 있는 다양한 숫자들을 플루트 형태, 실수 형태로 저장을 하겠다. 이렇게 또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에 있는 걸 그냥 그대로 numpy 배열로 만드셔도 되고 그걸 또 d타입을 이용해가지고 데이터 타입을 이용해가지고 요 속성이죠. 요 속성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타입으로 변형시켜서 저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다른 것들은 그냥 리스트를 이제 numpy 어레이로 저장하는 것들을 쭉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d타입이라고 해서 데이터 타입을 플루트 형태로 해서 1, 2, 3, 4라고 되어 있는 정수를 여기 보시면 1점, 2점, 3점, 4점 0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0은 생략되어 있는데 이렇게 실수 형태로 변형시켜서 저장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탭 보시면 또 이런 것도 있죠. 뭐 굳이 정수만 쭉 저장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리스트가 저장을 할 땐 뭐 정수도 저장하기도 하고 실수도 저장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3도 저장되어 있고 3.14도 저장되어 있는데 요걸 그대로 numpy 배열로 생성을 하면 똑같이 저장이 됩니다. 다만 하나 유념하셔야 될 건 요겁니다. 데이터 중간에 정수만 쭉 들어가 있으면 첫 번째 예제처럼 정수로 들어가지만
정수와 실수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요 실수의 타입에 맞춰서 정수도 이렇게 실수로 저장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큰 차이다라고 하면 큰 차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알아두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3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뒤에 소수점이 다 0이기 때문에 생략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건 실수입니다. 실수. 3.0이에요. 그래서 정수와 실수가 혼합되어 있는 리스트를 numPy 배열로 변환할 때는 정수가 모두 실수 형태로 저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이중 리스트 구조를 이제 배열로 바꾸면 똑같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중 그 리스트 구조 그대로 배열이 생성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2차원 배열이 되겠죠. 뭐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예제 같은 경우는 1차원 배열 형태가 될 거고, 요거는 리스트에 리스트가 들어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리스트가 여러 개 포개져 있는 1차원 배열 형태가 여러 개 포개져 있는 2차원 배열 형태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 D타입,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리스트를 numpy 배열로 변형하는 예제가 있는데 D타입 써가지고 D타입 속성 써가지고 플롯 형태로 바꾼 걸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좀 특이하죠. 앞에는 내가 플롯을 썼을 때 앞뒤에 이제 작은 따옴표를 써서 스트링 형태로 입력을 했었었는데 사실 이런 그 스트링 형태로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플롯이라고 타입 형태의 이름을 그냥 그대로 쓰셔도 돼요. 앞에 뭐 작은 따옴표를 붙이셔도 되고 안 붙이셔도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똑같이 인식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dtype equal 플롯이라고 써서 내가 저장하는 데이터가 1, 2, 3, 4 정수가 저장되어 있는 형태이긴 하지만 numpy 배열로 만들 때는 1점, 2점, 3점, 4점, 점이 붙어 있는 소수점짜리 형태로 변형을 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이점은 어떤 거다? 플롯이나 인트 이런 것들을 쓸 때 앞뒤에 이제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를 붙여주셔도 되지만 그걸 안 붙여주셔도 D타입 쓸 때는 이런 자료형 플롯, 인트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 내가 생성된 array라고 하는 요 변수 있죠. numpy 변수인데 이 numpy 변수.dtype이라고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지금 이 numpy 배열이 어떤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지 데이터 타입을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numpy 배열을 만들었을 때 이 numpy 배열이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를 어떤 형태로 저장하고 있는지 알고 싶을 때 이 dtype, .dtype을 쓰시면 쉽게 내가 이 numpy 배열이 어떠한 구조로 되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레즈 타입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numpy 배열 단수 이름 .edge 타입이라고 쓰신 다음에 내가 지금 이 numpy 배열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자료형을 정수 형태로 바꾸고 싶다. 그럼 int라고 쓰시면 되고 실수 형태로 바꾸고 싶다. 그럼 플롯 형태로 쓰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원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점, 2점, 3점, 4점 이렇게 실수로 저장되어 있는데 이걸 as type 가로하고 int라고 바꿔버리게 되면 array 배열, 그러니까 numpy 배열 변수의 데이터가 전부 다 정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될 건 이렇게 플롯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실수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정수 형태로 바꾸게 되면 소수점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알아두셨다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s 타입을 쓰게 되면 등호 가로 뒤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자료형으로 numpy 배열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들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잘 알아두시고 유용하니까 잘 쓰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이제 데이터 타입을 자주 사용되는 4개 정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int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이제 integer, 그러니까 정수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제 플롯이 있는데 이건 실수형 자주 보셨죠. 그리고 str은 이제 string,
문자열을 뜻합니다. 기본적으로 파이썬에서는 모든 문자를 스트링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이게 캐릭터가 있고 스트링이 있는데 알파벳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만, 알파벳 하나만 원래는 이제 캐릭터라고 하는 단위가 존재를 했었었는데 파이썬에서는 스트링만 존재를 해요. 그래서 모든 문자는 알파벳 하나라고 하더라도 다 스트링으로 저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트링은 알아두셔야 될 게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스트링은 문자열이기 때문에 파이썬은 여러 개의 문자가 집합으로 저장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트링은 1행에 n열로 저장이 되는 1차 배열 구조로 스트링, 문자열이 저장이 됩니다. 알파벳 하나라고 하더라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불 타입이 있는데 이건 이제 true false, 참 거짓, 그걸 나타내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이렇게 한 네 가지는 잘 알아두셔야 되니까 이 정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